뭐 저희 수시 상담 프로세스 방식이기도 하고 또 올바른 수시 상담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7월, 8월, 네, 거의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러면 거의 찾고요. 뭐 주변에 또 이제 컨설팅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시 상담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내신이나 생기부와 그다음에 나의 모의고사 수능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식 컨설팅의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은 이 친구의 납치 가능성이나 또는 이 정도 모의고사 육모, 구모를 포함해서 가능성 있는 수능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을 잡아주지 않으면 수시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를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까지 총 내신. 자, 일단 이과 학생이라면 국수 영과의 흐름이라든지 학기별 흐름이라든지 전체. 그다음에 이제 전교과, 뭐 국수 영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경쟁력을 한 번이 아니라 쭉 이제 들쭉날쭉하는 어떤 그런 과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저 전략을 잡기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 전체적인 국수형과 내신을 잡고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학종을 쓸 수도 있고 교과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교과는 우리 학교 유형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국수, 영과, 사한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교 반영 방식에 따라서 이 친구는 2.47. 그럼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뭐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교과 입결 변화를 보면서 올해 뭐 모집 인원이나 수능 최저의 변화 같은 거를 같이 체크하면서 입결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거를 분석해서 안정적인 카드를 최소 2개 이상, 2개 내외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산 점수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인구가 3, 4만 명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끔 보면 이제 정시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은 그냥 수시에서 너무 내려치기 전략을 세우기가 싫으니까 이제 상향으로 교과 뭔가 펑크 날 만한 데를 찾아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질러달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하듯이 그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빵꾸가 나는 어떤 그런 특정 대학과 학과와 어떤 그런 유형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그래도 단 10%의 가능성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이과 친구들 사탐론 같은 변수라든지 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수학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확통을 해도 되고 과탐 대신 사탐을 해도 되고 그런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메디컬에도 그런 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최종 요번 달에 8월 달에 수능 신청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육모나 구모 기준으로 이 친구의 나름대로 정시 적정선 그럼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잡히면 수시에서 굳이 안정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내려치는 안정 보험 카드를 많이 쓰거나 또는 납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냥 단순히 수시 합격 가능성만으로는 접근한다는 건 대단히 좀 불리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량적인 분석이 좀 끝나면 저는 적어도 이제 전체 2.47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수 여부,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의 성취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학종을 지원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교과만 지원할 친구들은 이걸 분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교과만 지원할 친구들. 물론 요즘은 서류를 보는 교과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뭐 통계학과나 뭐 컴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그러면 미적분, 확통, 기하가 다 이수를 했느냐? 성취도는 어떻느냐?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단순히 정량적인 등급만 보지 않는 것처럼 대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4등급이라도 3에 가까운 사냐, 5에 가까운 사냐. 즉, 석차를 추정하는 원리에 의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물화생을 다 이수했는데 사실은 지금 화학 생명이 좋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화학이 좋잖아요. 그러면 뭔가 화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주는 그런 학과들에 지원했을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은 물리가 2등급, 4등급에 진로에서 B를 받은 경우가 있어서
공대에서 물리가 중요한 기계나 전자나 이런 쪽에서 좀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기 영역을 진로 과목을 좀 평가할 때는요. 저 A만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성적표를 보면 또는 그 생기부를 보면 A, B, C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따라 나오는데 이 A 비율이 대단히 높게 주는 학교는 대학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진로 과목의 변별력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 원점수가 얼마나 높은가가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서 학종 경쟁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자꾸 좋은 생기부 얘기하시는데 좋은 생기부에는 이런 교과적인 부분들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용들이 반드시 첫 번째 우선평가 순입니다. 세특을 먼저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공 과목이라든지 주요 과목이 상당히 우수한데 이 세특의 어떤 스토리나 탐구가 뒷받침이 될 때 여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내신 대비 상향을 해도 학종에서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충분한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컨설턴트의 소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생기부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 친구의 강점이고 약점인지 이런 탐구 활동을 한 것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부를 PDF로 받아서 하이라이트를 치면 쭉 스토리로 연결되는 스펙이 있고요. 그냥 분절돼서 모모를 이해함, 모모를 독서함, 모모를 탐구함 이렇게 따로 흔히 나열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학생의 고민과 노력과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세특은 사실 좋은 세특이 아닙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신에 맞춰서 교과 위주의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가 70컷 6개월만 보고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여기 맞춰왔으니까, 그건 내 나름대로 맞춘 거죠. 다른 경쟁자들의 생기부는 왜 본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종을 제대로 준비한 일반고 친구들이 얼마나 생기부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지를 아신다면 함부로 학종을 못 씁니다. 저는 그거를 매년 수백 개씩 다양한 유형을 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의 스펙보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의 경쟁자의 수준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 통찰이 있을 때 학종 육광탈 같은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런 정량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의 과목 경쟁력, 그리고 정시에선 어느 정도 내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특에서 탐구 역량이나 나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충분히 나와서 대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내가 이과를 준비해 왔지만 대학을 높이고 싶거나 이과가 좀 불안한 것 같다면 다른 과의 확장을 고려해 볼 때, 이과로 확장해도 괜찮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그 과만 넣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인기학과라면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과로 맞춰왔지만 저 과로 돌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 3학년 1학기 마지막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런 과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고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컨설팅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6개 이상으로 후보군을 잡고 면접 날짜 겹치지 않게 수능 최저 수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입결이나 경쟁률을 보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모가 끝나고 수시 지원 전에 파이널 콜 통해서 헷갈리거나 고민되는 한두 개의 카드에 대해서 마지막 어드바이스로 그의 수시 지원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올해 수시 지원 전략 잘 짜셔서 성공적인 수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